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10년 가까이 횡보세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잊혀진 듯 합니다. 바로 폭등장일 때의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2011년까지의 마지막 화랑장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화랑장이 없었다 보니까 자, 과거에 폭등장이나 화랑장을 경험한 투자자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화랑장이 오게 되면은 과연 시장의 투자 심리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 모습에 관한 만인군상을 이야기 드리면서 자, 지금의 시황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이후 잊혀진 화랑장. 예, 오늘 증시 토크 주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증시 토크에서는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어요. 과거에 폭락장을 경험한 투자자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주로 한 이야기는 지금의 시장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자, 2011년 이후 예전과 같은 폭등장 또는 화랑장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폭등장이다, 화랑장이다 라고 한다면요. 주가지수 기준 자, 50% 이상 상승했을 때 폭등장 또는 화랑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50% 이상 상승,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화살색 표시를 한 곳이 50% 이상 상승했던 화랑장, 초강세장 시기였습니다. 자, 2011년 이후에는 그 시기가 없죠. 오히려 지금 주가지수에서 50% 상승하게 되면은 3000포인트인데, 자, 이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3천을 갑니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과거의 화랑장들이 잊혀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과거 사례를 잠깐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이후, 그러니까, 새천년 전후, 그러니까 2000년 직전, 2000년 후에 주가 지수가 50% 이상 단기 급등했던 화랑장을 한번 찾아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기의 주식시장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 시기를 경험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1999년입니다. 자, 1999년. 자, 이 당시 어땠습니까? IMF 터지고 98년까지 약세장이 지속되다가 자, 98년 여름 이후에 단 9개월 만에 99년에 주가지수 1000을 넘어가면서 200% 이상 상승하는 주가지수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후 99년 여름 이후에 IT 버블은 보너스로 들어왔죠. 자, 저 시기 때 어땠냐면요. 지금은 단순하게 뭐 주가 지수가 몇백 퍼센트 저 당시 올랐어요. IT 버블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정도지만 저때 정말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바이코리아 펀드 광풍이 불었어요. 그 시기 때 우리나라 다시 일으켜 세우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해서 광고도 배 돛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코리아 H증권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증권사에 합병이 됐습니다. 바이코리아 열풍이 있었고 그때 당시 주식 투자 그리고 IT 버블에 사람들이 엄청난 자금을 들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IMF 때 명예 퇴직하신 분들의 퇴직금들이 많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 시기 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증권사에 뭐 서울 핵심 지역도 아니고 부도심에 있는 증권사 지점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종이에 주문전표에 매수 매도 또는 뭐 이런 수량 적어가지고 주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람 줄이 너무 길어서 주문 자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 그때 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 이후 IT 버블 깨지고 2001년에 주가지수 50% 이상 상승하는 단기 급등장이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판 의장이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6개월간의 유동성 랠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90% 이상 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주가지수가 더블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주가지수가 더블 올랐다라는 얘기는요, 개별 종목에서 그냥 따따블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광풍이 저때 당시도 순간적으로 불었어요. 자, 그 이후에 2002년 전체적으로 증시가 침체장 오고 2003년 초까지 이라크 전쟁 발발 분위기 속에서 오랜 하락장이 지속되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은 초저금리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2003년에서 2007년에 강세장이 5년, 만 5년에 걸쳐서 지속되게 됩니다. 자, 2003년 3월에 이라크전이 정작 발생하자마자 자, 그의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 3월 말 이후부터 해서 50% 이상 급등했고요. 와, 그 당시 분위기는 이제 대단했습니다. 예. 대신에 워낙 부침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분위기는 달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4년 지나고 2005년부터 해서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2005년 초부터 해서 묻지마 스몰캡 랠리가 발생하는데 자, 이 해에 종합주가지수가 40% 이상,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저때 당시 스몰캡 랠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아무 종목만 사고 1년 들고 있어도요, 기본 더블. 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몇 안 되는 개인 투자자 중 대부분이 수익을 냈던 몇 안 되는 시기가 바로 2005년입니다. 예, 99년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하였지만 2005년은 광범위하게 수익을 많이 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06년은 이제 주가 지수가 소폭 상승했고 2007년에 파이널 폭등할 때, 예, 요때도 시장 화려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30% 이상 상승했는데 뭐 단기 급등 화랑장 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기 바빴고요. 2005년 당시 시장에 관심도 안 가지셨던 분들이 2007년에는 나 빨리 차이나 펀드에 가입해야 된다, 브릭스 펀드 가입해야 된다 하면서 증권사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이렇게 막 증권사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줄 막 섰어요. 증권사 직원들은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려면 번호표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번호표 이렇게 쭉 나눠주고, 은행에서는 예, 예금 안 팔고 예, 중국 펀드 팔고, 저 시기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2008년 금융위기 오고 200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마지막 단기 급등 화랑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차원적 랠리가 주도하면서 주가지수가 단기간에 9개월 만에 5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자, 저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했어요. 자, 그런데 워낙 좋은 종목들이 싸게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 종목만 사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도 봄 내내, 2009년 봄 내내 그냥 자고 깨면 엄청난 수익률, 자고 깨면 포트폴리오 중에 몇 종목이 상한가. 이거 정말 행복한 시절입니다. 지금은 자고 깨면 뭐 어떤 악재 뭐 이런 분위기니까 아이고 뭐 하룻밤 자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때 당시는 자고 깨고
자꾸 깨고 자꾸 깨면 매일같이 복리로 수익률이 쫙쫙 늘어나던 때가 저 때입니다. 저 기세가 2011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차화정 랠리, 자동차, 그리고 화는 뭘까요? 화학, 정은 정유. 저 때 당시 분위기 대단했습니다. 참고로 기아차가 10배 넘게 상승했어요. 자, 말 다 했죠? 자, 저렇게 2000년, 새천년 전후로 해가지고 4번에 걸친 큰 단기 급등 화랑장이 있었지만 9년여의 시간 동안 모두가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랑장을 경험한 투자자는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2017년 5월에 조사했던 펀드 매니저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력자 비율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그 이후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비율보다 높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력을 쌓은 분들은 한 65%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랑장 2009에서 2011년 정도가 다일 거고요.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초보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큰 임무를 맡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009년 초호황 이후 2010년 이후에 경력을 쌓은 매니저의 비율이 2017년 5월 당시는 50%였는데 지금은 대략 셈해 보면 한 60% 정도 될 겁니다. 자, 왜냐면 2년 동안 이제 매니저들이 새로운 매니저 들어오고 물갈이가 계속 있었을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0% 정도의 매니저만 2009년 이전에 경험이 없는 2010년 이후 화랑장이 없던 그 시기만 경험한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면 뭐 대부분이잖아요. 절반 이상.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이보다 더 심할 겁니다. 무경험의 비율이 더 높을 거고요. 자, 그 이유는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자, 가끔씩 한번 출렁일 때마다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거나 뭐 신용융자로 인한 마진콜 등등등으로 인해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손실을 견디지 못해서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그러다 보니 과거에 어떤 호황장 경험이 있던 분들은 시장에서 한 분, 두 분 사라지면서 극소수만 지금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경험을 이야기해 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당시의 모습, 화랑장이 있을 때 모습은 어땠는지 자, 제가 살짝 압축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화랑장의 만인군상 첫 번째, 너도 나도 투자의 대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주가지수가 50% 정도 상승하면요, 더블 10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자, 조금만 사놓고 기다려도, 또는 투자 실력이 있든 없든 아무 종목만 사고 기다려도 저렇게 수익률이 나니 내 자신이 정말 워런 버핏 뺨치는 투자의 대가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 저런 때 만인군상을 보게 되면요,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자산 수익이 계좌에 이렇게 쏙쏙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 수익금이 날 때마다 그 돈으로 매일같이 초호합한 술집을 다니던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의 스토리를 살짝 이야기 드리면요, A씨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A씨는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혹시나 그분이 딱 보셨는데 내 성씨의 이니셜을 왜 적었어? 혹시 나냐? 이러실까봐 A씨로 그냥 했습니다. 저 A씨 같은 경우는 주식 오늘 샀는데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럼 내일도 또 상한가. 이러다 보니까 상한가 갔을 때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술집을 갑니다. 그리고 술집에 셧더문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흥청망청 쓰셨는데, 자,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란 게 이제 호황장이 있으면은 숨고르는 장도 오죠. 자,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아치면
닭과 칠면조도 날아다닌다. 저렇게 지금 화면상에 허리케인 불 땐 닭이든 칠면조든 예, 그냥 날아다닙니다.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자, 그런데 저 허리케인이 멈추게 되면, 호황장이 멈추게 되면은 실력 있는 새만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죠. 닭하고 칠면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추락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랑장일 때는 너도 나도 투자의 대가가 되면서 자만심에 빠지지만, 정작 화랑장의 바람이 끝이고 나면은 예,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어설픈 투자의 대가들이란 거. 예, 이게 하나의 만인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장의 만인군상 두 번째는요, 화랑장 초기에는 아무도 이번 상승장이 화랑장이란 것을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자, 투자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또는 죽는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강세장 정말 지금이 강세장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탁 들었을 때 이게 갑자기 이제 치고 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화랑장이 맞을까 하고 고개를 탁 들었을 때 이거 다시 조종장이다. 일단 끊고 보자. 그래서 매도하고 조종을 기다리는데 조종이 안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진정한 화랑장일 때는 이러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자, 이런 모습이 2005년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2005년 당시 아무 종목만 사고 1년 기다리면 엄청난 수익률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지수가 그해 봄에 1000에 딱 이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더 못 올라 하면서 매도하고 조정 오면 사야지, 500 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자, 그렇게 기다리던 조정이 오지 않습니다. 여름이 지나도 안 하고, 자, 결국 이분들이 조정만 기다리다가 못 샀어요.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랬다가 결국 2007년 여름에 되어서야 추격 매수를 하는데, 추격 매수하기 두렵다고 증권사 펀드 파는 곳에 그 줄 쓴 또아리에 거기에 번호표 받고 딱 서 있습니다. 예, 화랑장 초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중간에 끊어버리면서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화랑장에서 정말 우리가 투자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수익을 최대한 향유하면서 수익률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끔 이제 퀀트 기반의 가치 투자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목매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내가 2010년대 후반에 연구를 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재미가 없다. 2000년대에 투자했던 가치 투자자들이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00년대에 그렇게 돈 번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풀어쓰기는 하였습니다만, 예. 뭐 퀀트나 가치 투자, 백테스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률을 만든 분들은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분일 수도 있고 뭐 저일 수도 있고, 예. 제 자랑이 될 뻔했습니다. 예, 그건 잊어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그 시기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 싹이 필 때 일찍 꺾고 말았습니다. 자, 퀀트가 아무리 좋았다, 뭐 가치 투자 좋은 종목을 골랐다 하더라도 수익이 착 올라올 때 일단 털고 조정 오면 사야지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대박난 수익을 낸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저의 지인 중에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 이제 K제약을 추천을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니까 물어봤을 때 한번 요거 관심 가져봐라. 예, 싸고 배당도 많이 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제 지인이 10% 수익만 내고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이 종목은 바로 다이렉트로 7배 상승했습니다. 와, 그거 보면서 좀 화났어요. 그냥 2배 먹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죠. 자, 그리고 저렇게 팔은 돈으로
엄한데 땅 샀습니다. 예. 거기까지.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2010년대 후반 이후에 가치 투자 퀀트를 시작한 분이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이러다가 기회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2000년대 중반, 후반, 뭐 초반까지도 땡길 수도 있지만 그때 가치 투자 수익률이 엄청 좋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힘든 시기도 거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 이후에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수익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기회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화랑장이 왔을 때는 꼭 내 것으로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요건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본이죠. 자,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꼭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그 화랑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화랑장이 찾아오면요, 절대 자만하지 마시길 꼭 강조드립니다. 화랑장이 찾아오면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는 이런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바로 주식의 신이다. 주식의 신 또는 주가의 신이다. 술 먹고 내가 주식의 신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증시는 달러, 나에게 펼쳐진 인생 일대의 기회야 하면서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을 향유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요, 주식시장은 귀신같이 그 자만심에 빠진 이들을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불 때 닭과 칠면조가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닭이나 칠면조 정도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닭과 칠면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가 돼서 허리케인이 멈춰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날 화랑장이 왔을 때 누군가가 사이렌을 울려 드릴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 사이렌을 울릴 때 이번 증시는 다르다. 내가 주식의 신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이라도 누군가가 사이렌을 울리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산 배분 전략 혹시나 뭐 모순이 없는지 살짝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제법 긴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화랑장, 지금 생각하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옆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네요. 한 10년 가까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이 정말 와서 엄청난 버블이 끼었다 할 때는 제가 누군가가 사이렌을 울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